현대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의 제도나 실수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행복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과거에 대한민국은 이미 행복하다라는 영상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현대사회는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종족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 대비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놀랍도록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구상 유일하게 음식물을 쓰레기라고 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까지도 쓰레기라고 버리며 보금자리가 허름하다며 살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조건들은 풍족하다 못해 흘러넘쳐 남아도는 것들을 쓰레기라 취급하며 썩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가지고 있는 조건 대비 불행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각자 해결책이라는 것을 찾아내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을 제도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늘상 제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또 일부의 사람들은 해결책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열이 높아지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는지 세계적으로 다수의 사상들이 출몰하고 그 색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위기감에 대단히 민감한 편입니다. 위기감이라는 것은 결국 생존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니 그 어떤 감각보다 위기감을 감각적으로 빠르게 느끼는 사람들만 살아남아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인류는 과거보다 위기감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일 확률이 높고 지금에 와서는 과거보다 위기감을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을 느끼면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본능대로 살아남기 위해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위기감에 예민한 사람들과 위기감에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사람들의 의견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이를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결국 위기감이 점점 강해져 공포라는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포는 사람들의 행위를 더더욱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감정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감정입니다. 그렇게 공포감이 서서히 드리워지면 공포감이 취약한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판단에 지금의 시기는 위기감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 서서히 출몰하기 시작해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사람들과 서로 충돌하기 시작한 시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과 온라인 등에서 상호 간에 날서 있는 비방들과 과거에는 희미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갖가지 사상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국가 제도에 대한 상호 간의 충돌 등과 성별에 의한 충돌과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올라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감에 비롯된 행위는 강할 수밖에 없고 강한 반응은 그간 살아남았던 기억들이 기초한 진화의 산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대단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출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과거에는 분명 사회에 녹아들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결국 그 뭔지 모르는 감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뭔지 모르는 감이라는 것은 아마 위기감이지 않을까라 저는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감, 공포의 전 단계쯤 되는 감정이고, 사람들의 위기감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공포감으로 변하게 되면 서서히 세계는 질서를 잃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공포감에 맞서고 있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사상과 제도에 대해 의견을 긍정하는 집단과 달리하는 집단의 규모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상과 제도는 현대 사회의 특징인 다수의 사람이 모여내는 목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사람의 생각대로 제도를 수정하며 위기감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만들면 위기감을 느끼는 다수에게 드리워진 공포감이나 위기감을 없애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대단히 강한 본능에 기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반사적으로 나오는 제도와 사상에 대한 믿음은 강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의 방식이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인 것에 바탕을 둔 판단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현 시대 국가제도는 늘 두 가지의 목소리를 동반합니다. 꼭 위기감 같은 이유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목소리가 커지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또 하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작아지고 모여드는 사람이 작아지면 언제나 목소리가 크고 모여드는 사람이 많은 쪽의 의견대로 대부분의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목소리가 큰 쪽이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로 짜여진 사회는 항상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다,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하다, 종국에는 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단계를 밟으며 변해갑니다. 그리고 다수를 견제해야 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도 마찬가지 수준을 밟다 어느 순간 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집단의 각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백성들의 악목을 거울 삼아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 놓은 제도와 구조는 결국 또 다른 방식의 권력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가 대단히 이상한 방식으로 느껴지시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소리에 가까운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아마 현재 당신은 인류사에 없었던 방식의 또 다른 타입의 권력자들에 속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형남자였습니다.